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SPS 연구실의 석사과정 신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캠과 그래드캠 논문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캠과 그래드캠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캠과 그래드캠은 CNN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각화 기술입니다. 특정 클래스에 대한 활성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모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풋이 자동차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자동차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좀 시각화해 주는 기술을 이제 캠과 그래드 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캠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클래스 예측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시각화하는 기술입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안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인데, 아래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즉 캠을 보시면, 어, 강아지가 있는 부분에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은 어떤 부분이 클래스 예측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캠은, GAP, 즉,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CNN은 모델을 거치면 이제 피처 맵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각 피처 맵에 포함된 모든 원소들의 평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처 맵에서 각 원소들은 241, 234, 42, 6이 있습니다. 이 피처 맵에 포함된 모든 값을 평균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든 피처 맵에 대해서 시행하면 각각의 글로벌 에버리징 풀링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NN을 거쳐서 피처 맵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에버리징 풀링을 통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분류 문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토르로 예측했다고 하면 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와 어, 토르 간에 어, 각각의 웨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웨이트 1번부터 2번, 3번, 4번, 6번까지 학습을 통해서 각 웨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토르가 아니라 아이언맨이라고 예측하게 된다면 또 1번부터 6번까지 웨이트가 새롭게 학습되게 되겠죠. 스파이더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로 분류를 하더라도 또 새로운 웨이트가 학습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웨이트가 계산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웨이트와 피처맵의 각 요소를 곱해서 각 피처맵별 히트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래 그림에서는 6개의 이제 히트맵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히트맵을 그린 후에 6개의 히트맵을 동일 위치 픽셀별 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하나의 히트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히트맵을 보면 IM맨 얼굴을 예측 원인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강아지, 닭, 운동하는 사람, 또 처치 같은 문제들을 분류하게 했는데요. 보시듯이 동물의 머리나 아니면 플레이트나
아니면 어떤 위치가 강조되어서 판단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측된 클래스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돔이라는 이미지를 분류해서 예측하게 만든 태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도움이라는 이미지를 펠리스라고 예측했다면 이렇게 궁전처럼 궁전과 같은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래에서 처치, 교회를 보시면 어, 마치 그 교회 첨탑 같이 그런 교회와 같은 부분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GAP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GMP가 글로벌 맥스 풀링입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피처맵에 있는 원소들이 평균을 구하는 데 반해서 글로벌 맥스 풀링은 피처맵에 있는 원소들이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과를 보시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레이어를 넣지 않은 거에 비해서 성능이 1%에서 이제 2% 차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알렉스넷 GA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제 알렉스넷 스타갭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바로 앞에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보상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은 분류 문제에 있어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는 레이블 코스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에 모터 바이크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듯이 그 모터바이크의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코스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모두 주지 않고 주석,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클래스 정보 정도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보시듯이 바운딩 박스 없이 모터바이크라는 클래스 정보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레이블만을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포착하는 것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을 좀 살펴보면요. 캠을 활용해서 히트맵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가장 큰 바운딩 박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이 실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고요. 빨간색은 캠을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든 부분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와 캠이 생성한 바운딩 박스가 크게 다르지 않고 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리제이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GMP는 글로벌 맥스 풀링인데요. 글로벌 맥스 풀링에 대해 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이런 로컬리제이션 성능이 다소 우수함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면 같은 아키텍처 간 GAP를 넣었을 때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런 성능 간극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넷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행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성능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클리닝 더 플로우를 보면 플로우나 아니면 그런 청소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쿠킹을 보면 요리하는 모습이나 아니 음식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 종류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풀 이미지는 별도의 어노테이션이 없는 전체 이미지이고 크랍은 캠으로 생성한 바운딩 박스를 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비박스는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준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크랍, 그러니까 캠으로 생성한 바운딩 박스를 주더라도 그라운딩 트루스 바운딩 박스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듯이 다른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성능에 있어서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소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적인 오브젝트를 선정해서 장소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다이닝 룸인데요. 다이닝 룸을 보시면 아래 보시면 프리퀀트 오브젝트와 인포머티브 오브젝트가 있는데 프리퀀트 오브젝트에서는 월, 체어, 플로우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아래 이제 인포머티브 오브젝트에 보시면 이런 다이닝룸의 특징적인 오브젝트를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체어, 플레이트 이런 걸 선정하고 어, 윈도우, 월 이런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선정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베스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인포머티브 오브젝트에 보시면 베스룸의 특징적인 오브젝트인 싱크나 토일릿, 타워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셉 로컬리제이션 in the weakly labeled images입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컨셉을 포착하는 것인데요. 또 이것도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미러인 네이크라는 텍스트를 보고 이런 컨셉을 포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에서 어떤 거울과 같이 비치는 부분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뷰 아웃 오브 윈도우로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창밖에 이런 뷰에 시각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디텍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가 없어도 텍스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별도의 지금 바운딩 박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잘 포착해서 캠이 시각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프리팅 비주얼 퀘션 앤서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질문 및 답변과 관련 있는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또 예시를 보시면 What is the color of the horse라고 했을 때 이제 프리딕션이 브라운이라고 하면 이제 말의 부분을 시각화하고 또 브라운 즉 답변이 되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이나 아래 그림에 보시더라도 다 이제 동일하고요. 각각 질문과 답변에 관련 있는 부분을 포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서브 오브젝트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중간에 그림에서 보시면 클래스룸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교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브 오브젝트를 포착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 칠판, 의자, 테이블을 감지하는 것이 이러한 클래스룸을 분류하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런 서브 오브젝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드 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CNN 구조를 바꾸어서 이런 레이어를 추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웨이트를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을 이제 캠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래드 캠에서는 웨이트를 학습이 아닌 미분, 즉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면 클래스의 값을 각 원소로 미분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아이언맨 클래스를 Y2라고 이야기하면 이 클래스의 값을 맨 왼쪽에 있는 어, 헤이 1의 첫 번째 피처맵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피처맵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로 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어, 피처맵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AKIJ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K는 피처맵의 넘버가 되겠고, IJ는 그 피처맵에서의 각 행과 열에 해당하는 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KIJ로 클래스의 값을 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값들을 모두 썸을 해준 다음에 Z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Z는 피처맵에 있는 원소의 총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아닌 미분을 통해서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구하고 나면 이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서 웨이트와 피처맵을 곱해서 밸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앞선 캠과 거의 유사한데요. 각 피처맵별 히트맵을 그려서 이 히트맵을 모두 합쳐서 동일 위치 픽셀 합을 구한 다음에 이 클래스가 어느 부분을 보고 예측을 판단했는지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의 로컬리제이션 어빌리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백본 모델은 VGC16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그래드캠의 로컬리제이션 오류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능을 한번 평가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AMT라는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두 가지 평가를 수행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어떤 클래스가 더 잘 식별되는지입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홀스 클래스로 예측했다면 이 홀스 클래스가 좀 더 잘 식별돼야겠죠. 그래서 어, 옵션에서 이제 사람들이 홀스를 많이 선택해야 어떤 시각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이디드 그래드 캠을 사용했는데요. 이 가이디드라는 것은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픽셀 단위로 구분을 잘 하게 해서 이런 윤곽이 잘 보이도록 이런 기술을 추가한 그래드 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더 잘 식별되는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가이디드 그레드 캠이 가이디드 백프로퍼게이션에 비해서 높은 어큐리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뢰성 평가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주어지고 아래와 같이 어, 뭐 5단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2점부터 마이너스 2점을 줘서 2점, 1점, 0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준 거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 가이디드 그레이드 캠이 역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잘못된 예측에 대한 원인을 시각화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그림이 4개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그림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볼케이노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이제 잘못 예측했죠. 샌드바로. 근데 왜 샌드바로 잘못 예측했을까 보면 아래에 보시듯이 어떤 윤곽이 샌드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볼케이노인데요. 이것도 잘못 예측했죠. 카미러로. 근데 이제 시각화한 모습을 보면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 되게 카미러와 유사한 이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했을 때 모델이 왜 잘못된 예측을 했는지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그런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펙트 오브 어드버서리얼 노이즈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잘못된 예측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특정 클래스에 대한 박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제 이 사진이 박스와 캣으로 이루어진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노이즈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제 사람이 보기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노이즈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측 모델은 에어라이너라고 완전 잘못된 예측을 했죠. 그런데 높은 확률로 이제 에어라이너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박서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낮은 확률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박서 그러니까 강아지의 얼굴을 시각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캣으로 예측한다면 이 역시도 이제 캣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드벌서리한 노이즈에 상당히 강건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데이터셋의 편향에 대해서도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래 태스크는 간호사와 의사의 이제 사진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를 맞추게 하는 그런 태스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간호사는 여자가 많고 의사는 이제 남자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편향된 데이터 셋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프리딕트를 보면 이제 프리딕터를 이제 넣을수록 잘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래 의사에서 보면 의사를 간호사로 잘못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예측한 원인을 보니 이제 의사의 어떤 특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집중해서 넣을수록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데이터셋이 편향됐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 여자 의사를 좀 많이 추가해서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그림처럼 간호사의 특징, 그리고 의사의 특징에 집중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이미지 캡셔닝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룹 오브 피플 플라잉 카이치 온 더 비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캡셔닝 위치를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비치나 카이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 되게 잘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텐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피자, 테이블, 어떤 남자 이런 부분에 잘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두 번째 그림은 맨 왼쪽에 사진에 이제 박스 쳐 있는 것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면 두 번째 그림에서 하우스 위스 그린 루프라고 하면 이 빨간색 바운딩 박스 안에 이제 시각화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듯이 빨간색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와 거의 유사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초록색이나 세 번째 파란색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와 캠의 시각화 위치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자는 캡셔닝이 필요한 지역에 어텐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앤서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소화전의 컬러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이 이제 레드고 두 번째 줄이 옐로우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옐로우 앤드 레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드로 이제 예측을 했을 때는 빨간색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옐로우로 판단을 하게 되면 노란색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옐로우 앤드 레드라고 하면 빨간 부분, 노란 부분에 같이 집중을 해서 시각화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뭐 유사한 문제인데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 했을 때 서핑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이제 사진에서도 어떤 야구 방망이나 또 코끼리, 또 얼룩말 이런 곳에 질문에 맞게 또 대답에 맞게 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캠과 그래드 캠 이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다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디드 그래드 캠인데요. 앞서 설명에 잠시 나왔긴 한데, 이 캠은 이미지 픽셀 단위의 세밀한 요소를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확한 이제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캠은 어떤 부분을 뭉뚱그려서 강조하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가이디드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엣지를 잘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래드 캠을 이용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잘 시각화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가이디드 그래드 캠을 만들게 되면 고해상도인 동시에 또 클래스를 아주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가이디드 그래드 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드 캠 플러스 플러스인데요. 그래드 캠도 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에서 같은 클래스의 물체가 여러 번 발생할 때는 구별이 어렵다고 하네요.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새가 두 마리 있죠. 근데 새가 두 마리 있을 때 그래드 캠은 두 마리 다 잘 포착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래드 캠 플러스 플러스는 두 마리 다 제대로 포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래드 캠의 또 한 가지 단점이 좀 오브젝트가 클 때 전체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큰 새가 한 마리 있죠. 근데 이제 그래드 캠은 머리 부분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드 캠 플러스 플러스는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코어 캠입니다. 앞서 봤던 이제 캠이나 그래드 캠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그레디언트는 시그모이드 펑션 등의 영향으로 값이 거의 소실될 수 있고 또 여러 노이즈가 포함된 값이므로 어떤 세츄레이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해서 캠을 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스코어 캠이 다른 캠 방법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